네, 안녕하십니까. 한입에 먹는 경제 리포트 한만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본시장그룹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이제 거시적인 시각으로 연초니까 네, 이제 23년 미국이랑 유로 지역, 그다음에 일본, 한국까지 네, 좀 이제 경제 상황 23년을 돌아보고 24년 이제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24년이 됐네요. 네. 네, 시간 빠르네요. 네, 사실 이제 경제 전망하면은 너무 좀 다양한 분야로 볼 수 있잖아요, 부분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실지 먼저 좀 개요를 설명해 주시면 네, 네.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주요 국가별 이제 경제 전망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선 이번 전망의 주요 테마와 네.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지금으로부터 거의 2년 전이죠. 2022년. 네. 네, 사실 글로벌 경제는 이제 그동안의 팬데믹 국면에서 이제 벗어나서 전반적인 좀 경기 회복세가 기대가 됐었는데 네. 그 무렵쯤에 이제 러시아가 맞아요.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하는 사태가 발생했었죠. 네. 이로 인해서 이제 국제 유가나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물가도 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죠. 네. 그런 상황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응해서 연준이나 ECB, 한국은행 등 전 세계 거의 모든 중앙은행들을 또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이제 올리기 시작했는데 네. 그 이후로 이제 약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는 물가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수준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좀 이제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이번 전망에서 가장 저희가 중요한 이렇게 생각하는 점은 2024년에는 과연 이제 연준이나 ECB,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이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경기 흐름이나 물가 경로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투자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까지도 사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네, 좀 급격한 금리 인하를 겪고 네, 이제 주식 등의 이제 자산 가격,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네, 좀 이제 좀 폭등하는 걸 경험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는 시점이 언젠가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최근 논하고 있는 시점에서 네, 이제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23년도 미국부터 경제를 한번 이렇게 짚어봐 주시고 좀 어떻게 될지 네. 전망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2023년의 미국 경제를 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 같은 한 해였다라고 수수께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왜 수수께끼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보통 이제 중앙은행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금리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려면 우선 경기 둔화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올려서 소비나 투자 수요가 어느 정도 꺾여야 물가도 잡히는 건데 네. 이걸 소위 통화 정책의 파급 경로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사실 2023년 미국 경제에서는 이 통화 정책의 파급 경로가 좀 제대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올려서 물가가 어느 정도 실제로 안정이 되긴 했지만 경기는 오히려 계속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경기는 계속 좋았는데 물가는 오히려 계속 낮아지는, 그렇네요. 또 어떻게 보면 좀 납득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또 이제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현재 이제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해석이 분분한 상황인데 2024년 미국 경제 전망에도 좀 상당한 좀 불확실성이 깔려 있다라고 우선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뭐 그냥 알고 있는 경제 지식에 의하면 이제 금리를 올리면 뭐 개인이든 기업이든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 확보가 힘드니 이제 투자도 축소하게 되고 네, 뭐 소비도 줄어들게 되고 이제 경기가 둔화되면서 네, 이제 인플레이션도 좀 잡혀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네, 역시 좀 이제 실제 경제의 흐름은 이제 경제학 원론과는 다른 방향으로 항상 예외 상황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뭐 이제 미국 경제 전망 이제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수수께끼 상황에서 네. 네, 이유야 어찌 되었든 미국 물가 상승률은 2023년 내내 그렇게 계속 하락하면서 현재는 3%대 초반까지 내려앉은 네. 상황이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이런 물가 둔화 흐름이
좀 2024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가장 그 큰 이유로는 그동안 굉장히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던 미국 경제가 네. 최근에 들어서는 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2023년 경제가 좋았던 배경으로는 사실 네. 미국의 굉장히 타이트했던 노동시장 여건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음. 최근 고용 통계를 보면 뭐 기업들의 구인 건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네. 취업자 수 증가폭도 계속 축소되고 실업률도 완만하게나마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좀 둔화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네.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노동시장이 둔화되면 앞으로 이제 소비도 점점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가 이제 둔화됨으로써 앞서 말씀드렸던 그 통화 정책의 파급 경로가 네. 2024년에는 좀 더 확실히 작용할 수 있다. 음. 또 이런 통화 정책의 파급 경로가 작용함으로써 물가 상승률도 점차 이제 연준 목표치인 2% 수준으로 앞으로 계속 수렴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연준의 정책 금리도 인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일단 기본 전망 시나리오에 따르면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시점은 2024년 3분기 무렵 정도로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국제 유가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해서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면 네. 금리 인하 시점이 3분기보다 더 빠른 뭐 6월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빠른 뭐 한 5월쯤으로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제 미국 연준이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이제 정책 금리를 언제 인하할 것인가는 정말 모든 분들의 이제 관심이 쏟아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네. 이코노미스트님은 이제 3분기 정도로 네네. 보고 계시네요. 네. 어찌됐든 대부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내년에는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할 거고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목표로 하는 2% 수준에 도달은 할 것이다. 저 2024년 중에는 될 것이다. 그 시점이 어느 시기인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렵지만 2024년 중에는 좀 통화 정책의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렇네요. 같아요. 이제 지켜보면서 그 횟수와 네. 속도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걸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럼 이제 미국 살펴봤으니 유럽 쪽 이제 유로 지역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2023년 이제 유럽 경제는 좀 미국과는 다르게 통화 정책의 파급 경로가 좀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석으로. 그렇죠.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ECB가 2022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에 2023년 유럽 경제는 경기가 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특히 이제 유럽 경제 규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뭐 독일이나 뭐 프랑스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죠. 그러니까 역성장을 했는데 네.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소비가 굉장히 부진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또 수출이 또 굉장히 안 좋았는데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뭐 유럽 경제는 뭐 내수와 외수가 모두 부진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물가도 굉장히 빠르게 내려앉았죠. 저희는 이제 2024년에도 네.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그동안 이제 누적된 고금리의 영향이 네. 계속 시차를 두고 경기에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소비의 회복 시점이 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물가 상승률도 2%대로 빠르게 좀 낮아지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또 이와 관련해서 뭐 22의 이제 뭐 금리 인하 시점은 좀 연준보다는 조금 더 빠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이제 유럽 경제는 미국과는 달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 때문에 ECB도 정책금리 인하 시점을 연준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3분기라고 말씀드렸는데 ECB 같은 경우는 그보다 빠른 한 2분기 무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리하자면 유로 지역은 어쨌든 미국보다는 확실히 금리 이제 인상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작동을 했잖아요. 어쨌든 미국보다 내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와 시기가 좀 더 빠를 것으로 이제 판단하시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일본 아시아로 와서 일본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2024년 일본 경제 전망에 있어서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으로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전환 여부일 것 같아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우선 전반적인 경제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면 2023년의 일본 경제는 경기는 생각보다 좋았는데 물가는 예상보다 높았다.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경기가 좋았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엔화 약세가 지속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았나 싶어요. 네. 엔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면서 어떤 좀 일본으로의 해외 여행 수요가 급증을 했고요. 이렇게 급증한 여행 수요가 국내 소비 성장을 좀 뒷받침해 주면서 이런 게 좀 경제에 좋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또 경기가 좋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도 생각보다 또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2024년에 일본은행이 이제 마이너스 정책 금리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네. 사실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좀 장기간 최소 2% 수준은 넘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려면 거기에 대한 이제 임금 상승률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네. 사실 또 임금 상승률은 그 전에 물가 상승률이 결정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2023년에 일본 연간 물가 상승률이 한 3% 수준 정도 되니까 이를 감안하면 2024년 임금 상승률도 2023년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높아진 임금이 물가에 다시 영향을 미치고 물가가 다시 또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좀 임금 물가 간의 선순환 작용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앞으로 장기간 좀 일본의 물가 상승률도 2%를 웃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제 조건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일본은행도 2024년 중에는 좀 통화 정책 전환, 그러니까 마이너스 정책 금리를 폐지하고 그동안 시행해 왔던 뭐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 즉 YCC죠. 그것도 좀 단기적으로 폐기 수준에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막 이런 말들이 있듯이 그쵸. 이제 물가 상승과 임금은 정말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연초다 보니 중요한 시점이기도 한데 네, 일본도 통화 정책은 어쨌든 한국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하죠. 저희 이제 한국 경제 네. 리뷰와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2023년 한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좀 부진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상반기 내내 수출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이제 소비와 투자도 좀 위축된 모습을 보였죠.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23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한 1.4% 정도로 뭐 2022년 2.6%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최근 경기 흐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은 그동안 굉장히 부진했던 수출이 2023년 4분기부터는 좀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굉장히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2024년에도 뭐 반도체 사이클 개선과 뭐 AI, 뭐 전기차와 같은 뭐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수요 확대, 뭐 중국 경기 회복 등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수출이 회복세를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는 만큼 2024년 한국 경제도 좀 이런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서 2023년보다는 좀 더 괜찮은 한 2.3%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가도 2024년에도 이제 둔화 흐름이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한국 경제에는 좀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또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좀 국제 유가나 뭐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뭐 그런 상황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물가도 점차 안정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뭐 한국은행의 이제 기준 금리는 미국 연준의 인하 시점과 비슷한 한 3분기 무렵부터 기준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상으로 한 입에 먹는 경제 리포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